여러분은 처음 마주한 누군가의 말투나 태도에서 알 수 없는 쎄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론 웃고 있지만 그 안에 깃든 무심함이나 계산이 문득 드러나는 순간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 같은 연세의 분께 명령조로 말하는 연인, 쇼핑 도중 점원을 하인처럼 대하는 친구, 혼자 계신 어르신을 향해 무례하게 구는 누군가의 모습. 그럴 땐 괜히 내가 다 불편하고 한쪽 가슴이 서늘해지곤 하죠. 저게 진짜 저 사람의 본 모습일까? 의심은 스쳐 지나가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겨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찰나의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카페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강말자는 망설이는 듯 김치통을 든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이자 전국 김치 체인점을 일군 그녀지만 오늘은 그저 아들에게 김치를 전해주려 온 어머니일 뿐이죠. 아들이 열쇠 두고 간다고 했는데 강말자는 현관 앞 화분 밑을 살폈습니다. 아들 강재영이 출장 가기 전 어머니에게 열쇠를 맡겨두겠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화분 밑에서 반짝이는 열쇠를 발견한 강말자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말자는 입구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한쪽 벽면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죠. 아들이 키우는 강아지를 위한 팩캠이었습니다. 강말자는 그 카메라를 잠시 바라보다가 김치통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신난 목소리와 함께 쇼핑백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실로 울려 퍼졌어요. 강말자는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득템이야. 세일할 때 사길 잘했어. 정유리는 친구들과 한참 웃다가 주방 쪽에 서 있는 강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 누구세요? 강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문이 닫히자마자 정유리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아, 가사도우미죠? 재영 오빠가 구했나 보네. 정유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말투에서 무시하는 느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김치는 냄새나니까 베란다 쪽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넣어두시고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으니 다 하시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저 2번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짜증나게 하지 말고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김치 냄새 너무 많이 나니까 다음에는 냄새 안 나게 오세요. 정유리는 강말자를 위아래로 흘러보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모습에서 무례함이 드러났어요. 강말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착한 성격의 그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고 오히려 이 오해가 예비 며느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어요. 강말자는 정유리의 지시에 따라 김치통을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한때 수십 개의 매장을 지휘하던 여성 사업가가 이제는 가사도우미로 오해받는 상황이 어이없었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베란다에서 김치통을 열어 맛을 확인하는 척하며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정유리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정유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강말자는 냉장고에 김치를 넣은 후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팩캠이 설치된 방향을 살펴보며 어디까지 촬영되는지 가늠해 보았죠. 안방에서는 정유리의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오빠 나야. 지금 얘기할 수 있어? 강말자는 거실에 강아지 장난감을 정리하는 척하며 팩캠 근처로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안방 쪽으로 살짝 돌리는데 성공했어요. 이때 강아지 간식을 몇 개 꺼내 카메라 앞에 던졌습니다. 강아지가 없는 집이었지만 카메라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안방에서 정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빠 5년만 참아줘. 위자료 두둑히 챙겨서 우리 뉴질랜드로 가는 거야. 강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팩캠이 잘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유 원장은 변호사 오빠가 설계해줬고 신탁회의에도 내가 앉기로 했어. 할망구 재산은 곧 재영 오빠 거고 그건 곧 내 거지. 강말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을 할망구라 부르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예비 며느리의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팩캠이 정유리의 목소리와 위치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했죠. 정유리의 통화는 15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말자는 주방에서 찬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전화를 끄는 정유리가 화장실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정유리가 거실로 나왔어요. 그녀는 주방에 있는 강말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직 계셨네요.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자입니다. 말자씨 혹시 차 한 잔 드릴까요? 일하시느라 피곤하시죠? 정유리의 억지 웃음과 갑작스러운 친절함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강말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재영의 귀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정유리는 서둘러 찻잔을 꺼내 차를 우렸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태도에 강말자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희 재영 오빠가 항상 일이 바빠서 집안일을 많이 못 도와줘요. 그래서 말자씨 같은 분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강말자는 차를 받아들며 정유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방에서 통화하던 사람과 지금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니 믿기 힘들었어요. 말자씨, 김치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강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한 그녀에게 김치는 평생의 동반자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네, 담가봤습니다. 와, 정말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김치는 항상 사 먹었거든요. 정유리는 갑자기 허물없는 척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강말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를 마시며 그녀의 연기를 지켜봤어요. 재영이 곧 오리라는 생각에 정유리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정유리와 강말자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재영이 출장 가방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는 거실에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강재영의 말에 정유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강재영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이분이 어머님이셨어? 나 가사 도우미인 줄 알고. 정유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말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내면에는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한 날카로움이 감춰져 있었죠. 괜찮아요. 오해할 수 있죠. 강말자의 말에 정유리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재영은 어머니에게 다가와 인사를 드렸어요. 갑자기 오셔서 놀랐어요. 전화 주셨으면 공항에서 모셨을 텐데. 급하게 오게 됐어. 김치도 담가왔고 예비 며느리도 보고 싶었고. 강말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유리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차를 더 준비했어요. 강재영은 출장 가방을 한쪽에 두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유리 어때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강말자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어요. 첫인상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꾸나. 정유리가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부드러운 미소와 공손한 태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엔 저도 같이 담가보고 싶어요. 강말자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정유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유리씨, 우리 어머니는 김치로 성공하신 분이야. 전국에 체인점이 있잖아. 강재영의 말에 정유리의 표정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과 함께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쳤어요. 정말요?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정유리는 갑자기 더 공손해진 태도로 강말자를 대했습니다. 그녀의 급격한 태도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유언장이나 신탁구조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강말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방금 전 안방에서 들었던 통화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듯 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재영은 흐뭇한 표정으로 정유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정유리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유리가 잘 챙겨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씨 가진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강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래, 요즘 세상엔 진짜 마음을 알기 어렵지. 강말자의 말에 정유리는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강재영과 강말자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재영은 정유리가 얼마나 착하고 현명한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열심히 설명했어요. 강말자는 묵묵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영아, 그 아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강말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재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유리는 정말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작은 식당을 하셨고 본인은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대요. 남의 돈에는 손도 안 댄대요. 강말자는 팩캠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아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래. 그럼 증거가 있어야겠구나. 강말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영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유리의 장점을 열거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강말자는 소파에 앉아 아들과 정유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정유리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 강재영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모습, 모두가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한 연극처럼 자연스러웠죠. 재영아, 오늘 하루 어땠어? 출장은 잘 다녀왔고? 정유리의 다정한 물음에 강재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정유리의 어깨를 감싸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유리가 항상 이렇게 챙겨줘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늘 먼저 물어봐주고요. 강말자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정유리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녀는 언제 어떻게 진실을 보여줄지 고민했습니다. 재영씨, 어머님 모시고 거실에서 이야기 나누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정유리는 공손하게 말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강재영은 어머니 옆에 앉아 일상을 이야기했어요. 회사 일, 앞으로의 계획, 결혼에 대한 생각까지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거라 걱정도 됐는데 유리 만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강말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48인 아들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니.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재영아,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는 아닐 수도 있어. 강재영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때 정유리가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준비한 게 변변찮네요. 정유리는 겸손한 척 말하며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완벽해 보였지만 강말자의 눈에는 그 가식이 그대로 보였어요. 유리씨, 어머님께 우리 계획도 말씀드려볼까? 강재영의 말에 정유리는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강재영의 손을 잡고 강말자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 후에 어머님 가까이 살려고 해요. 어머님 건강도 챙겨드리고 회사 일도 재영 오빠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요? 강말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통화에서 들었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강재영은 흐뭇한 표정으로 정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가까이 살면서 자주 뵙자고요. 강말자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그 전에 이 영상 하나만 보자.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유리와 강재영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말자는 팩캠으로 다가가 작은 리모컨을 꺼냈어요. TV와 연결된 팩캠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뭘 보여주시려고요? 강재영의 물음에 강말자는 조용히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오후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정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강재영이 그녀의 손을 잡아 막았어요. 이게 뭐야? 유리야? 화면 속에서는 정유리가 강말자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저 2번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짜증나게 하지 말고 잘 기억하세요. 영상에는 무례한 말투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강재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영상과 유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정말 가사 도우미인 줄 알았어요. 정유리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방에서의 통화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오빠 5년만 참아줘. 위자료 두둑히 챙겨서 우리 뉴질랜드로 가는 거야. 녹음된 정유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원장은 변호사 오빠가 설계해줬고 신탁회의에도 내가 앉기로 했어. 할망구 재산은 곧 재영 오빠 거고 그건 곧 내 거지. 정유리는 온몸을 떨며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게 내 진심이었어? 강재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어요. 정유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님. 재영 오빠. 강말자는 천천히 일어서서 정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누굴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재영은 TV 화면과 정유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일에 몰두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유리야, 왜 그랬어? 강재영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처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정유리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재영 오빠, 이건 다 오해라고요. 그때 전화는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정유리의 말에 강말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계속해서 정유리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신탁회의 개입, 자산 이전 동의서 위조 시도, 변호사와의 공모 정황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만둬요. 강재영이 리모컨을 눌러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가 서렸어요. 나가.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정유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재영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요. 나 정말 오빠 사랑해요. 그건 진심이에요. 강재영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한 듯 했어요. 사랑? 넌 사랑이 뭔지도 몰라.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정유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말자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영상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짐을 챙겨서 나가세요. 강말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유리는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강재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강말자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사람의 진심은 쉽게 보이지 않아. 내가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그런지도 몰라. 강재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강말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안방에서는 정유리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말자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정유리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재영 오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강재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유리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강말자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어요. 강재영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강말자는 차를 내려놓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시작에서 답을 찾았어.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의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더구나. 강재영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강말자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이 깃들었어요. 사람은 김치처럼 익어야 제 맛을 알아. 너무 빨리 보면 다 속아. 강재영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정유리의 갑작스러운 퇴장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재영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머물렀어요. 강말자도 아들과 함께 지내며 그의 상처를 돌봤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저녁에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죠. 아들, 오늘은 기분이 어때? 강말자는 베란다에 나와 있는 강재영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강재영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엔 속은 것보다 제 판단력이 이렇게 흐려졌다는 게 더 충격이었는데. 강말자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연민이 가득했어요. 워커홀릭인 내가 연애에 서툰 건 당연한 일이야. 일만 했으니까. 강재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된 것만은 분명했어요. 유리의 연락은 계속 와요. 매일 문자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다 무시하고 있어요. 강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잖아요. 강말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진짜 벌은 자기가 한 말에 무너지는 거야.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게 더 큰 벌이지. 강재영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강말자의 지혜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혼인빙자, 서류 위조, 변호사 공모 정황이 있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었는데. 강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걱정 마. 영상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지만 관련 자료는 다 보관해뒀어. 그 아이가 또다시 누군가를 속이려 한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재영은 어머니의 깊은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전국 김치 체인을 일군 어머니의 삶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 유상과 내 미래를. 강말자의 진지한 말에 강재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강말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넌 이제 회사 일뿐만 아니라 사람 보는 눈도 키워야 해. 내가 일군 회사를 이어받으려면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해. 강재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어요. 다음날 아침 강재영은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는 회사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회사에 갈 거야? 강말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강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 피해 있을 수 없어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강해질 거예요. 강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질 것임을 믿었어요. 그럼 나도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구나. 강재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강말자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그건 내 역할이니까.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창업자로서. 7장. 새벽부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말자는 잠에서 깨어 핸드폰을 더듬었어요. 발신자 확인을 해보니 아들 강재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재영아, 웬일로 이 시간에? 어머니, 정유리가 회사에 찾아왔어요. 강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 전 일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정유리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났던 그날의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로? 제 사무실까지 난입해서 난리를 쳤어요. 경비원 셋이 겨우 데리고 나갔는데 로비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서 직원들이 다 봤어요. 강말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유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니? 영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사생활 침해니 불법 녹음이니. 막 소리쳤대요. 강말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영상을 누구한테 보여준 적 있니?
아니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둘만 봤잖아요. 유리는 제가 누군가에게 영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말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재영아, 회사에 가서 CCTV 확인해봐. 어제 정유리가 회사에 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강재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통화를 마친 후 강말자는 거실로 나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유리 관련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상 파일, 통화 내용 기록, 그리고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까지 철저하게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강재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유리가 우리 회사 법무팀 김 변호사를 만났어요. 1시간 정도 대화했대요. 강말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법무팀 김 변호사는 정유리의 친구였던 변호사와 동문이었습니다. 재영아, 지금 바로 집으로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1시간 후 강재영이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강말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유리가 이중 계략을 꾸미고 있어. 우리가 영상을 공개했다고 주장하면서 역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거야. 강재영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훑어보며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강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복수야. 그리고 도망칠 구멍을 만드는 거지. 명예훼손으로 우릴 고소한다고 위협하면 자기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으니까. 강재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단단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말자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미 준비된 고소장이었어요. 때로는 침묵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단다. 우리가 그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먼저 고소하는 거야. 혼인빙자, 사기, 서류 위조 시도.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강재영은 어머니의 철저한 준비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고소장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군요. 강말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정의는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편에 있어. 그날 오후 강말자와 강재영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정유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강말자는 팩캠 영상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강재영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면 영상이 공개될 텐데. 강말자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진실 앞에 어떻게 서느냐지. 강재영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왜 어머니가 김치 프랜차이즈 1세대 창업자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결단력까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강말자와 강재영은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강말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갓 내린 봄비가 서울의 거리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죠.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참은 거야? 강재영의 질문에 강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어요. 말은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란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져. 강재영은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어요.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김치 브랜드를 일군 여성 기업인.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에게 힘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회사에 소문이 좀 났어요.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요. 강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좋은 기회야. 내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때지. 어떻게요? 솔직함이야. 진실을 숨기지 마. 직원들에게 내가 속았다는 걸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눠.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지.
강재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그였기에 어머니의 조언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직원 회의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강말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리더보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리더를 더 존경한단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말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변호사 최대준이었어요. 그는 강말자의 오랜 법률 자문이자 친구였습니다. 말자씨, 정유리 건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강말자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태준씨, 혹시 정유리의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봤나요? 네, 서강현입니다. 신생 로펌인데 젊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죠. 강말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강현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 변호사, 우리 회사 법무팀 김 변호사와 동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마 그 인연으로 정유리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말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유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회사 내부 정보도 유출됐을 수 있겠네요. 재영이에게 법무팀 점검을 권하세요. 통화를 마친 강말자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78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가족의 행복이 위협받는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재영은 회사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실패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던 강이사가 실패를 이야기한다니 의외였어요.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소란에 대해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정유리 씨는 제 전 약혼자였고 그녀가 저를 속이고 회사 자산을 노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결별했습니다. 강재영의 솔직한 고백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일에만 몰두하느라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판단력은 숫자나 보고서가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회의실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강재영의 솔직함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 보안도 강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재영의 사무실로 법무팀 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이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재영은 그를 앉히고 기다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손을 떨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유리 씨에게 회사 내부 정보를 몇 가지 알려줬습니다. 동문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대화에서 실수를. 강재영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참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고백에 따르면 정유리는 회사의 신탁 구조와 자산 관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김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음 한켠으로 정유리의 계략에 휘말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강말자는 강재영과 함께 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정유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팩캠 영상, 통화 녹음, 그리고 회사 내부 정보 유출에 관한 김 변호사의 증언까지. 이 자료들이면 충분할까요? 강재영의 물음에 담당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빙자죄와 사기 미수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서류 위조 시도는 심각한 범죄예요. 강말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검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말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정유리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가능한 한 관대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재영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려 했는데요. 강말자는 아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치유를 낳는단다. 우리가 그녀의 잘못을 밝히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야. 담당 검사는 존경의 눈빛으로 강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고려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온 강말자와 강재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봄날의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용서하신 거예요? 강말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거야. 그 사람의 악의에 우리까지 물들지 않기 위해서지. 강재영은 어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강인하면서도 지혜롭게. 강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을 뿐이지.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의 방향, 새로운 사업 구상,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요. 어머니 회사로 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강말자는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 차례야. 나는 이제 김치 담그고 봉사활동하고 여행도 좀 다니려고 해. 강재영은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틀 후 강말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정성껏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할머니, 김치는 어떻게 담가야 맛있나요? 어린 봉사자의 질문에 강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도 사람처럼 정성이 중요해. 배추 한 포기를 대할 때도 마음을 담아야 제맛이 나지. 그녀의 가르침에 봉사자들은 하나하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손길이 더욱 정성스러워졌어요. 그때 복지관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유리였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봉사활동 장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강말자에게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머님. 강말자는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추고 정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미움으로 가득 차지도 않았어요. 다만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정유리의 물음에 강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유리 씨는 왜 왔나요? 정유리는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강말자는 잠시 정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김치 담글 줄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유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강말자는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서 함께 배워보세요. 김치는 시간이 지나야 제맛이 나는 법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정유리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강말자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김치 양념을 배추 사이사이에 넣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강말자의 가르침에 정유리는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어머. 아니 말자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강말자는 김치를 담그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새로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 건가요? 정유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실된 반성의 빛이 어렸어요. 검찰 조사 성실히 받고 벌을 달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를 찾고 싶어요. 강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김치통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김치는 급하게 담그면 맛이 없어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정성껏 살아가세요. 복지관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말자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78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어요. 집에 도착해 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재영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왔네요.
강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밥 먹으면서 얘기해줄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강말자는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그녀는 아들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삶도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삶은 김치와도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법이지. 강말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